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참 박복하다 싶었는데 요즘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60대 아줌마예요. 제 생에 과연 이런 날이 올까 싶었지만 저에게도 해뜰 날은 오더군요.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어릴 때 철없이 만난 남편과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둘 다 시댁 친정도 없이 몸뚱이 하나뿐이었던지라 처음에는 서로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네요. 우리 아들이랑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할 거야. 고마워. 나도 더 틈나는 대로 일하고 아기 볼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이었는데 남편은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조금이라도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편은 반복되는 이 삶에 지쳤는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네요. 당신 지금 일도 안 나가고 며칠째 술만 마시고 왜 이러는 거야? 이래도 거기서 거기잖아.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뭘 얼마나 올라갈 수 있어? 뒤에 부모가 있어서 밀어주기를 해. 아니면 마누라 처가가 있어서 밀어주기를 해.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을 맨날 똑같은 삶이야. 여기서 아둥바둥 살아봤자 의미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만 산다는 거야? 우리한테 지호가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지호한테는 다 해준다며. 그 패기 열정 어디 갔어? 지금 조금 힘들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됐어. 나아지긴 개뿔. 혼자도 살기 힘든 세상 괜히 여자만 나이는 나와가지고. 뭐? 나랑 지호가 부담스럽다고? 그래, 다 부담이다. 나만 보면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 너도 부담이고 자식 새끼도 다 부담이라고. 술만 취하며 막말을 이어갔고 남편은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과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기에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식당이나 전전하며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속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막말에 이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너만 아니었으면 애도 안 낳았을 거고 그랬으면 지금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너 만나서 신세 망쳤다고. 누군 당신 만난 거 후회 안 하는 줄 알아? 그래도 우리 지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할 거 아냐.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폭력을 휘둘러댔고 그렇게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어요. 삶이 지쳐서 그랬는지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면 반복되는 폭행이 지쳐 있을 때쯤 아이가 크니 지 아빠를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맞는 걸 봐서 그런지 학교에서 똑같이 친구들을 툭 하면 때리고 왔어요. 아이가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아야 하는 생각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늘 눈물바람을 하는 나날이었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까지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한두 번이어야지. 오늘은 걔를 왜 때린 거야? 그냥 내 앞에서 깝죽대잖아. 그리고 아빠는 맨날 엄마가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지 뻔히 알면서 이래. 제발 이러지 마, 지호야. 나 때문에 이러고 산다고 하지 마요. 더 엄마 팔자니까. 지겨워 나도.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 아들은 툭 하면 엇나가기 시작했고 이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못난 부모라도 한부모 가정보다야 낫겠다 싶어 버티고 버틴 결혼 생활이었지만 차마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 도저히 참고는 못 살겠는 마음이었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순순히 바라던 사람처럼 이혼을 해주었어요. 양육권, 친권 다 네가 가져가라. 나도 홀가분해. 이제 내 몸 하나이니 훨훨 어디 가서 나 하나만 챙기고 되고. 잘 살아.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
염치도 없으니 지호 찾지도 않을게. 그냥 지호한테도 아빠 없는 셈 치라고 해. 당신 진짜 뻔뻔하다. 그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야? 나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지호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니? 다 지겨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둘만 남게 되었어요. 지호야,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아빠였어. 나한테 관심도 없고. 툭 하면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네 마음 다 알아. 엄마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아빠는 원래도 필요 없었다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악착같이 살게 되었죠. 엇나가는 아들,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네가 공부에는 재능이 없으니까 운동이라도 해서 노력하면 이걸로 대학 갈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자. 아, 싫다니까. 난 그런 거 안 해. 그럼 뭐 할 건데? 너도 엄마처럼 평생 배운 게 없어서 밤낮으로 일할래? 뭐라도 해서 대학을 가야 네가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에서 어떻게 대학을 가? 그 입학 전형이 있다고 하더라. 체육학원 끊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해봐. 너 운동 잘하잖아.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알겠지? 아들을 설득하여 체육학원에 보냈고 그래도 운동을 잘하던 아들이었어서 기어이 대학교에 보내게 되었네요. 거봐. 엄마, 될 놈은 된다니까. 봤지? 나 한 번에 합격하는 거.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진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용돈 걱정은 말고. 알겠지? 엄마, 나 이제 고등학생 아니라서 용돈도 꽤 많이 필요한 거 알지?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이혼해서 홀로 키운 아들, 혹시라도 기죽고 가정 환경 차이로 친구들 틈에서 소외감이라도 느낄까봐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대학에 갔어도 제 눈에는 아이였기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지호 엄마는 가만 보면 아들한테 한없이 퍼주는 것 같아. 요새 이혼이 뭐가 그리 흠이라고 그렇게 미안해해? 그래도 미안하죠. 아빠를 뺏은 것 같기도 하고 저만 참았으면 됐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이래저래 미안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그렇게 미안해 안 해도 돼. 가만 보면 지호 엄마 너무 잘해서 탈이야. 나중에 자식이 그거 알아줄 것 같아? 자식은 남이라니까. 내가 키워봐서 알잖아. 그냥 본인도 즐기면서 살아. 자식한테 다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쯤 저에게는 없을 법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건물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알게 된 사람이었네요. 추운 날이면 손난로도 챙겨주고 여름이면 손 선풍기도 가져와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와는 다르게 나이는 많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청소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참 손이 곱네요. 저는 이렇게 거친데. 영숙 씨 살아온 세월이 어떨지 짐작이 가네요. 제가 뭐 보탬이 많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영숙 씨한테 작은 안식처가 되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친구는 괜찮지만 이렇게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말도 못해요. 아시다시피 저 아들도 있고 이혼도 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신반장님이랑 만나나요? 죄송합니다. 저라고 다르나요? 결혼을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죄도 아니고 저는 영숙 씨가 좋은걸요. 그래도 신반장님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엄청 반대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몇 번 거절을 했지만 사람인지라 저를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모질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그동안 힘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같이 일하는 반장님께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마음먹었을 때 아들은 크게 반대를 했죠. 엄마, 돈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왕에 재혼을 할 거면 돈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해야지. 그게 뭐야? 난 반대야. 신반장님 좋은 분이야.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어차피 평생 일해야 하는데 같이 일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늙어가면 좋은 거지. 엄마는 아빠랑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 싶어? 난 그 아저씨 마음에 안 들어. 돈도 없고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될 것 같다고. 지호야, 돈이 다가 아니야. 엄마는 정말 아저씨 덕분에 마음의 위로도 얻었어. 같이 벌어 살면 되니까 아저씨 좋게 봐주면 안 될까? 너한테 피해가는 일 없을 거야. 엄마, 이왕이면 돈 많은 아저씨를 만나라니까. 내가 그런 아저씨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난 어쨌든 반대야. 같이 상가 청소를 하던 반장님이어서 그런지 아들은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자식이 이렇게 싫어하니 마음을 접을까 했지만 반장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아들은 어차피 본인이 장가갈 때 제가 혼자 남게 될 테니 아저씨와 함께 살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난 엄마 책임 못 지고 그냥 아저씨랑 그렇게 둘이 벌어 살 거면 재혼을 하든지 알아서 해. 뭐 결혼식에 사실 엄마 혼자 앉아있는 것도 보기 그렇고 말이야. 아저씨 허락해 주는 거야? 당연하지. 대신 약속해. 엄마랑 아저씨 나중에 나한테 뭐 하나 바라지 말라고. 솔직히 요즘엔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담만 안 해도 엄청 도움되는 거 알지? 엄마 나한테 해줄 거 없으면 나한테 뭐 바라지도 마. 당연한 말이었지만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이 잘 되길 생각한 저로서는 참 섭섭하게 들렸어요. 그래도 짝꿍이 좋다고 재혼한 남편은 그 마음을 잘 위로해 주더라고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재혼을 하고 절 이렇게도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할 때도 많았어요. 아니, 아들이 이런 것도 안 사줬어요? 아, 대기가 웬 말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해산물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 좋네요. 앞으로 내가 많이 사줄게요. 대게가 얼만데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먹어요. 이거 자주 먹었다간 생활 거덜나겠네. 내가 말했잖아요. 나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일만 해서 모아둔 돈도 꽤 있고 영숙씨 먹고 싶은 거는 실컷 다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다 말해요. 말만으로도 감사해요. 누군가한테 뭐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나 싶은데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재혼이 좋네요. 그쵸. 이제 영숙씨도 영숙씨 인생 살아야죠.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알콩달콩 중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아들이 집에 올 때면 살얼음을 걷는 것만 같았지만 말이죠. 왔어? 요새 일은 어때? 힘들지? 사회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힘들지. 아, 엄마가 뭘 알아. 그냥 그래. 그리고 나 친한 친구 결혼해서 축의금 내야 하는데 엄마 20만 원 있어? 내가 이번 달엔 여유가 없네.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엄마가 전세를 얻어준 거라 들어갈 돈도 없겠구만. 성인이 그 정도 여유도 없어? 엄마가 서울 물가를 알아? 시골 물가만 생각하니까 모르지. 그래서 줄 거야 말 거야. 안 줄 거면 나 가고. 아우, 저 급한 성질. 알겠어. 자, 여기 있다. 아꼈어. 너 이제 장가도 가야 하잖아.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요즘엔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대세야. 비혼 몰라? 저 지호야. 내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그래도 엄마한테 말을 예의 있게 해야지. 걸핏하면 엄마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엄마가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아저씨는 빠지세요. 아니 언제부터 저희 가족이라고 나서요 나서길. 우리 엄마랑 재혼했다고 뭐 내가 아버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저씨랑 나랑은 남남이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지 마요. 도움되는 거 하나 없는 주제에 훈수질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혼자 살았지. 지호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저씨한테 당장 사과드려. 엄마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난 괜찮아요. 아저씨, 진짜 도움도 안 되면서 나대지 좀 마요. 돈도 우리 엄마보다 없이 생겨가지고 진짜 더럽게 나대네. 엄마, 나 간다.
제가 정말. 아들이 왔다 갈 때면 철없고 버릇없는 행동에 사실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재혼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지호가 기분 나쁠 수 있지. 근데 나는 이렇게 쓰디 쓴 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랑하는 아들 더 잘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제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완전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다 제가 없는 형편에 미안한 마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오냐오냐 했어서 그래요. 다 내 잘못이에요. 영숙씨 지금까지 노력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애 전셋집 얻어주고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철이 들려면 벌써 들었겠지. 저보고 괜찮다고 하는 말들이 더 미안했죠. 돈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들이 무시하나 싶은 마음에 더 미안하기도 했고 그런 말들을 들어도 남편은 웃어 넘겼거든요.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벌어서 우리 영숙씨 호강시켜줘야 지호가 절 안 싫어하겠어요. 지금도 충분한데요 뭐. 열심히 일하고 서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여유 되고 이게 최고죠. 전 더 바랄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요. 그래도 내가 더 능력이 됐으면 영숙씨랑 결혼할 때 지호가 더 많이 축복해 줄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지호가 은근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한 애라 아마 지금 이렇게 말하고 간 거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서로의 마음을 도닥이다 보면 또 그저 고마웠어요. 내 자신보다도 더 저를 챙기고 걱정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그리고 3년이 흘렀을까요? 중간중간 아들은 계속해서 남편을 무시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많이 감싸주었네요. 아니, 제가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다 보니 저를 위해 참아주었죠. 내가 당신한테 면목도 없네요. 어쩜 아들을 저리 키웠을까 싶기도 하고 다 내 잘못 같아요. 지호도 올바른 가정에서 자랐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자책 말아요. 없는 형편에 저렇게 키워준 게 고마운 거죠. 지호가 나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렇게 이해만을 해주던 어느 날 아들이 대뜸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그래, 너 혼자 산다고 하는 말보다 이게 더 반가운 말이긴 하다. 그래, 누구야? 엄마는 말해도 몰라. 아, 맞다. 엄마 손주도 생겼어. 뭐? 임신을 했다는 거야? 네. 아니, 그럼 같이 오지. 왜 혼자 와서 얘기를 해? 엄마도 너 결혼할 사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데. 그리고 임신했다며. 엄마,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 있어야 하는 시대인 거 몰라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안 데리고 왔다고? 넌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밖에서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죠. 내가 여기 온 거는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엄마 나 결혼할 때 뭐 얼마나 해줄 수 있어? 뭐? 얼마나 해줄 수 있냐니? 아니,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가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했어요? 솔직히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지.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경기도 외곽에 신축 아파트 얻으려고요. 엄마, 그 정도 돈은 있지? 너 지금 대뜸 결혼한다고 와서 하는 말이 고작 그 말이니? 아니, 솔직히 아빠랑 이혼하고 평생 일만 했잖아. 그럼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한 애 집에서는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오는 줄 알아. 그거 얘기하려고 내가 먼저 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사실 기가 막혔어요. 당당한 듯 요구하는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결혼하는 여자는 소개도 안 시키면서 집이나 대뜸 해놓으라는 아들에게 정말 실망했거든요. 내가 널 너무 잘못 키웠다. 그동안 니네 아빠랑 헤어지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아빠랑 살면서 못 볼 걸 많이 보인 그런 미안한 마음에 내가 너를 너무 잘못 키웠어. 그저 오냐오냐 하면서 너 해달라는 거 최대한 다 해주려고 했는데 너 지금 이 태도가 뭐니?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데 너랑 결혼하는 사람 얼굴도 안 비추고 참 너한테 실망이다. 엄마는 나한테 평생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랑 이혼하고 이렇게 나 혼자 크게 했으면서 내가 결혼한다고 집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 평생 내가 죄인이지. 이혼하고 너 혼자 키운 죄로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받아. 솔직히 맞잖아. 남자애한테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데 엄마는 그런 아빠를 나한테 뺏어가 놓고 그래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나름 잘 키운다고 잘 키웠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키운 아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뭐 하러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난 너한테 한참 부족한 엄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 말고 네 갈 길 가. 결혼한다고? 축하해.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엄마니까 없는 셈 쳐라. 그리고 네 아빠가 그리우면 네 아빠 찾아가. 제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어보였죠. 당장 나가. 이제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너도 아이 가지고 가정을 꾸릴 거니까 언젠가 엄마 마음 알겠지 싶지만 엄마 정말 너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도저히 못 살아.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제 말에 아들도 코웃음을 쳤어요. 아들이 가고 난 뒤 한참을 울었는데 남편은 또 그날도 참 따뜻이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자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영숙 씨 이렇게 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네. 내가 당장 가서 혼쭐을 내줘야 하나? 참나, 우리 영숙 씨를 이렇게 울리고. 괜찮아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내가 진짜 애 하나 잘못 키웠지. 그래도 내가 본인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해요? 기죽지 말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쉬운 거 없이 키웠는데 결론은 또 원망뿐이잖아요. 어쩜 그래. 우는 저를 가만 보다가 통장 하나를 들이미는 남편이었네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당신이 지호 안 본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지호 결혼한다고 하는데 보태요. 내가 그래도 명색의 호적상 아버지인데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집 한 채 얻을 형편도 아니던데 이거 줄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지호 알아서 살라고 할 거예요. 마음 불편하게 괜히 그러지 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마 지호도 결혼하면 영숙 씨 마음 알겠죠? 영숙 씨 울지 마요. 내가 있는데 뭘 울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또 오열을 했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났을까 싶기도 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도 챙겨주는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돈이 필요했는지 배부른 신부를 소개시켜줄 겸 집에 왔어요. 왜 왔니? 돈도 없는 네 엄마인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그날 진심 아니었잖아. 나도 후회 많이 했어.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나랑 결혼할 예린이에요. 어머님, 오빠가 서운하겠다면서요? 제가 그날 진짜 뭐라고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싹싹하네. 우리 지호가 싹싹한 아가씨를 다 만났어. 그럼요. 오빠가 아직 철이 없어요. 제가 같이 살면서 많이 코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 푸세요. 좋은 날 앞두고 이렇게 불편한 거 싫잖아요. 나보다 예린이가 낫지.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뭐 나도 반성 많이 했고 앞으로도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야, 우리 지호 철들었구나. 그래, 엄마가 그날 너무 속상해했어.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는 아들이었기에 제 마음도 많이 풀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나름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저녁까지 다 먹은 후 아들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아는데 이 집 전세라도 돌려서 나 신혼집 구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흙수저들이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애를 낳고 살아? 그래서 우리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까 고민도 했어. 뭐? 너 그동안 벌어놓은 거는? 다 그냥 썼지, 생활비다 뭐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서울 물가가 장난 아니기도 하고 저희 나이에 돈 모은 사람 드물긴 하거든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이 집은 자가시라고 하던데 저희 뱃속 아기를 봐서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서울에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 돈도 다 날리고 지금 개털이야. 엄마가 해준 전세금도 이미 다 빼서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신혼 살림을 월세로 시작할 수 없잖아. 안 그래? 엄마니까 도와줘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오빠가 그래도 뭐 하나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저 애기도 가졌고 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기로 했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려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역시나 집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었어요. 속물 같으면서도 어차피 도와주려고는 했었기 때문에 한숨 쉬며 통장을 들이밀었어요. 제가 통장을 들이밀자 아들 며느리는 크게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너도 알겠지만 엄마는 능력 없어. 너 키우려고 밤낮 없이 일한 건 맞는데 그 돈 다 너한테 들어갔고 네 전셋집 구하는 데 썼어. 사실 그 정도 해줬으면 결혼은 네가 벌어서 네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 얘기할 때 당황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엄마가 능력이 안 돼서. 근데 아저씨가 도와주셨어. 그래도 엄마랑 결혼했고 너도 아들 같으니까. 아저씨 이거 쉽게 도와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받고 집 구하고 아저씨한테 앞으로 잘해. 알겠지? 어머 아버님 감사해요 진짜.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듣기 좋은데 아저씨 감사해요. 남편은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사실 염치가 없다는 말이 딱이었지만 그럼에도 염치 불구하고 그 돈으로 아이들의 신혼집을 도와주었네요. 미안해요.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어.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지호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지호 결혼하면 집이라도 하는데 보탬이 돼야지 생각한 게 옛날부터예요. 그런 당신 마음을 지호가 잘 알아야 할 텐데 정말 미안해요 내가. 남편은 제 아들을 생각보다도 더 깊게 아끼고 있었네요. 물론 저를 사랑해서 제 아들까지 품어주려고 한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는 제 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 사이에 아픔이 있는 아이였어요. 거의 가족과 절연하다시피 살고 있던 터라 상견례 또한 하지 않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이 일로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토닥여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건 진작 얘기하지. 이제 내가 네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힘들거나 혹시 우리 아들이 속상하게 하면 언제든 얘기해. 아, 네. 며느리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드라마틱한 고부 사이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이 잘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제 아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며느리를 보면 제 아들이나 며느리나 끼리끼리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네 부부는 그 뒤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황당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역시나 버릇이 없게 말을 했어요. 아 엄마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지. 뭐 인사치레해. 이제 나도 가장인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일해야지. 엄마네 찾아갈 시간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닌 걸로 전화하지 마요. 아 엄마 예린이한테 전화한 거 아니지? 예린이한테 괜히 시엄마다 뭐다 하면서 시집살이 시킬 생각하지 마. 예린이 예민한 애니까. 뭐?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저씨가 너 집도 해주고 결혼식도 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인사는 해야지. 어쩜 얘가 결혼을 하나하나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내가 진짜 너만 생각하면 아저씨 보기 창피해. 나 원래 이런 거 아저씨도 아는데 뭐여. 그리고 아저씨가 평생 모은 돈 나한테 줘서 고맙긴 한데 어쨌든 엄마를 선택해서 결혼했으면 아저씨도 이런 거는 다 감수했어야지. 안 그래?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예린도 너랑 생각이 같니? 아 예린이한테 전화 같은 거 하지 마. 아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집을 해줘도 그때뿐이었고 정말 남편 보기 창피한 마음이 들었죠. 따로 남편은 아들이 왜 집에 안 오냐고 묻진 않았지만 분위기상 직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서방복 없는 사람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며느리에게 친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자꾸 마음이 불편했고 평소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몇 가지 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예린아, 내가 웬만하면 전화 안 하는데 너 몸은 괜찮은 거야? 지난번에 집에 와서 네가 맛있다고 한 반찬 몇 가지 했는데 혹시 지호 통해서 주면 먹을래? 어머님, 저 지금 바쁜데? 그리고 반찬 같은 거는 그냥 사 먹는 게 편해요. 더운데 왜 수고를 하셨어요? 수고라니 예린이 먹을 생각에 기뻤어. 제 말에 아무런 말도 안 하는 며느리였고 통화 연결 중 한숨을 깊게 쉬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저 반찬 가지러 갈 시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원래 시집살이의 하나 아닌가요? 반찬 핑계로 전화하는. 뭐? 나는 그래도 네가 입맛도 없을까봐 준비한 건데. 아니요, 어머님 불편해요. 사실 오빠랑 결혼할 때 오빠가 시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결혼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저도 원래 이런 말하는 거 불편해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로 전화 안 하셨으면 해요. 너무 황당했고 며느리도 아들과 똑같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향했던 모든 마음을 접어들기로 결심을 했네요. 그리고 그 이후 며느리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말해봤자 뻔히 저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 저 역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나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네요. 시간이 흐르고 손주가 태어났다고 사진을 보내오는 아들이었는데 새삼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들을 저렇게 예뻐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손주를 보니 마냥 이쁘기만 한 게 참 할머니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주 사진 끝에 아들은 항상 필요한 걸 요구하더라고요. 엄마, 월급 받았어? 손자가 아기 침대 좀 사달래요. 혹은 엄마, 아저씨한테도 애 선물 하나만 사달라고 해. 그래도 손주 같은 앤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들에게 참 화가 나기도 했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하니? 엄마한테 할 말이 맨날 그런 말밖에 없어? 엄마는 뭘 이런 걸로 화를 내. 그리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런 거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예린이가 그러는데 원래 할머니들이 손주 태어나면 모든 거 다 해준다 그러더라. 내가 예린이 보기 창피해서 그래. 아들의 말에 기가 차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네요. 행여나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된 아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던 차 그래도 손주를 볼 겸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름 아들 성격에 저렇게 메시지로 손주 사진을 보내온 게 엄마와 좋게 풀어보려고 하는 메시지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진짜 내가 뭐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밉게 하고 따뜻한 성격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주 못된 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들네 집에 찾아간다고 말을 하자 남편은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애 좀 크면 오라고 하죠. 가려고요? 네, 그래야죠. 뭐 반가워하던 안 하던 손주도 보고 싶고 그리고 예린이 친정도 없는데 몸은 어떻게 푸는지도 봐야 하고 뭐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가요 그럼? 아니에요. 저 혼자 아기만 후딱 보고 올게요. 그래도 명색의 시어머니인데 애 낳은 며느리 조리원 비용이라도 해줘야죠. 우리 귀한 손주를 낳았는데.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남편의 배웅을 받고 전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도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를 실제로 볼 생각에
설레임을 한 스푼 안고 5시간이나 걸려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도착 후 아무리 배를 눌러도 답이 없었고 제가 계속 서성이자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방문하신 겁니까? 아, 여기 제 아들 집인데 집에 아무도 없나 보네요. 배를 눌러도 답이 없어서요. 잠시만요. 제가 인터폰 좀 해볼게요. 저를 경비실로 안내한 경비 아저씨를 따라 앉아있으니 조금 있다 바로 인터폰을 받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걸걸해서 딱 알아챌 수 있었는데 며느리의 말이 가관이었네요. 모르는 할머니예요. 꺼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 진짜 노인네가 귀찮게 여기까지 왔네. 괜히 사진 보냈나 봐.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지? 눈치가 없어요. 집 하나라도 해줘서 그냥 예의로 보낸 건데. 경비 아저씨가 오히려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황당하고 너무 창피한 마음에 후다닥 경비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어요. 아들 하나 잘 키려고 한 내가 뭐 그리 죄인인가 싶은 마음이 들다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나 싶은 죄책감들 들다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그리고 도착한 집에서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연락도 안 되길래 걱정했네. 여보, 저 인생 참 헛살았어요. 지호랑 예린이가 모르는 할머니라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제가 뭘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참나. 남편을 보니 또 눈물만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참 인간들이 어쩜 그렇게 쓰레기 같은지. 이제 그냥 자식 없는 셈 치려고요. 손주고 뭐고 정말 이젠 아닌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며 아들 부부 인생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들네 부부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공개하였고 저 역시 놀라게 되었죠.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사실 뭐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동안 건물들 청소한 거 다 내 건물이고 여기 내 재산 목록들이에요. 네? 그럼 그 건물 주인 양반이 당신이었다고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지어보니까 딱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럴 날이 언제인가 올 것 같아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그런 애 나 더 이상 못 봐줘요. 이제 내가 할 걸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은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아저씨가 보낸 재산 내역들 이거 진짜야? 아니, 왜 말 안 했어? 너 그거 물어보려고 나한테 전화했니? 엄마 대답만 해줘. 엄마도 알고 있었어? 아저씨 그렇게 건물에 땅이 부자인 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며느리가 금세 전화를 넘겨받더라고요. 어머니 아까 오셨다가 그냥 가셨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 호르몬이 널뛰어서 좀 어머님께 실례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감정이 우락가락하는지 정말 힘들다니까요. 어머님도 아기 낳아보셨으니 제 마음 이해하시죠? 뭐? 나보고 모르는 할머니라고 소리를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호르몬 타령? 왜?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다 니들 거 될 것 같아? 내 아들이지만 진짜 실망이고 역겹다. 그리고 똑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게 참 웃겨. 너 똑똑히 지호한테 전달해.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전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돈 없는 부모는 부모 취급을 안 해주는 아들에게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게 되었고 그동안에 쌓인 것들이 폭발해버렸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는 참 못 볼 꼴만 보여서 내가 할 말이 없네. 당신은 지호한테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됐어. 남편은 이 한마디를 했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다음 날이 되었고
헐레벌떡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 아들을 마주한 순간 정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왜 왔니? 이제 너랑 나랑은 절연이야. 아빠도 날 버렸는데 엄마까지 날 버린다고?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그래? 솔직히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해? 진짜 내가 잘할게, 엄마. 나도 갑자기 육아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고 밤도 새고 해서 그날 내가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돈 앞에서는 엄마한테 난생 처음으로 사과도 하는구나. 엄마는 늘 너한테 희생했어. 자식 낳아놓고 희생이라는 말이 웃기긴 한데 엄마는 엄마 인생 다 포기할 만큼 너한테 잘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네가 엄마 손을 놓은 거야. 네가 그렇게 된 게 엄마 탓이라고 매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넌 그런 애였던 거지.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네 애도 엄마 보여줄 생각 마. 어차피 엄마 마음 안 변해. 엄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제가 아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자 아들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의 뺨을 날렸어요. 그동안 영숙 씨 때문에 많이 참았다. 어디서 이런 버러지 같은 게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어려서 고아로 부모 잃고 난 아무도 없었지만 너처럼은 안 자랐어. 천하의 나쁜 놈. 난 너한테 줄 돈도 없고 이제 영숙 씨만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저를 대학교 졸업 시절부터 봐왔는데 한순간에 저를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초에 재산을 밝혔으면 저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진작에 제가 제 사업체 차려서 더 좋은 여자 만났을 거고 이러면 이렇게 머리 딸리는 여자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한 얘기야? 맞잖아. 내가 솔직히 너랑 급이 같냐? 우리 엄마가 이제 건물주 와이프가 되는데 그럼 그 건물 누가 물려받겠어? 내가 물려받지. 괜히 너 같은 거 만나서 엄마한테 더 상처만 드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엄마, 나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모질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다신 안 그럴게. 엄마뿐만 아니라 마누라까지 버리는구나. 참 너답다. 네 아빠 아들다워. 영숙 씨가 너무 착해서 너 같은 거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희생했지. 나랑 같이 사는 동안 이제 너랑은 끝일 거야. 그리고 영숙 씨는 내가 이제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아라. 나쁜 놈의 새끼 같으니. 아저씨 제발요. 아들은 처음으로 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며 애원했어요. 아들인데도 돈에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니 어쩜 저렇게 인간이 치졸할까 싶었고 뒤이어 며느리는 말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실망이야. 나랑 우리 애기 앞두고 그런 막말을 해? 아 닥쳐. 새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들은 최악이었어요. 며느리도 물론 달갑지 않았고 인성이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본인 상황에 맞게 마누라까지 져버리는 아들을 도저히 이해하기 싫었죠. 전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대놓고 절연을 선언했고 손자도 보지 않았네요. 저의 악다구니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는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 아들이 최악일 줄 몰랐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부터 아들에 대한 원조를 원천 차단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아들은 그날 며느리에 대해 막말한 사건으로 며느리에게도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원하는 삶이 이거야? 엄마 혼자 아저씨랑 잘 먹고 잘 살고 나 이렇게 이혼당하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볼 거냐고. 나락? 네 나락은 네가 자초한 거야. 애초에 그 아저씨가 음흉하게 재산 안 숨겼으면 내가 이랬겠냐고. 아저씨한테 샤바샤바해서 지금 엄청 사이 좋게 지냈겠지. 난 그 아저씨 돈도 없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니? 넌 그게 잘못된 거야. 엄마도 이제 너한테 지쳤고 정말 너라면 네 아빠처럼 진절머리나. 아들은 망연자실했고 전 그렇게 모든 연을 끊어내었네요. 엄마 제발 나 이제 이혼당하고 집도 뺏겼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 걷어줘야지. 엄마가 끔찍하게 생각한 아들이잖아. 그게 독이 됐지. 나 때문이야.
근데 이제 내 탓 안 하련다. 너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그럼 다 너같이 커야 하니? 다신 연락 마. 아들의 핸드폰 속 메신저 속 프로필 사진은 결혼 사진에서 아무런 사진 없음으로 다 내려갔고 아마도 이혼을 한 듯 보였어요. 사실 그 말을 듣고 같이 살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끼리끼리라고 할지언정 아마도 실망을 많이 했겠죠. 간간히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연락을 했지만 전 그렇게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네요. 아들을 끊어내는 아픔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이 아픈 적도 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전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정말 많이 아끼는 남편과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행복하기도 하네요. 당신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요? 에이, 다 늙어서 뭘요. 괜찮아요. 이제 건물 청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배우면서 지내요. 내가 그런 거란 다 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청소는 그냥 할게요. 어차피 손에 익어서 이제는 힘들지도 않고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이 말렸지만 청소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 좋더군요. 그리고 남편 덕분에 요즘에 문화센터에서 장구와 민요를 배우고 있는데 배움의 즐거움이 이렇게 큰지도 처음 알았어요. 재미를 느끼고 살고 있는 요즘인데 앞으로도 제 인생을 위해 더 재미나게 살아갈 예정이에요. 제 인생에는 이렇게 저를 위해 살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자신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요즘은 영숙 씨 얼굴이 진짜 밝아졌어요. 그래요? 요즘엔 골머리 썩을 일도 없고 항상 웃기만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늘 고맙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영숙 씨가 누려도 되는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가슴 아프기도 괘씸하기도 하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네요.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 더 즐기며 살겠다고 다짐도 하면서 저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준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글을 들으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나가고 있으니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박복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뒤바뀐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